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7장 OPM과 OPT. 영화배우, 컴퓨터계 거물,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톰 크루즈, 빌 게이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해답은 세 사람 모두 다양한 아울렛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독립계약자, 즉 아울렛을 통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계약자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눈다. 톰 크루즈의 팬들은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집이나 사무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독자적인 배급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톰 크루즈의 영화와 만나고 그들이 지불하는 티켓값 $7 50센트 가운데 일정액이 톰 크루즈에게 전달된다. 톰 크루즈는 자신의 유명세로 영화관에 돈을 벌어준다. 그리고 그가 무명 배우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면 전국 방방곡곡의 영화관, 다시 말해 그 소유주가 이 톰 크루즈에게 돈을 벌어준다. 영화관은 톰 크루즈가 전국의 수많은 시장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윈윈 거래이다. 그는 영화관의 시간과 장소를, 영화관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하여 서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빌 게이츠로 넘어가 보자. 그는 유명한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워싱턴주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 대신 동네 컴퓨터 대리점에 가면 그 회사의 대표 상품인 최신판 윈도우를 쉽게 살 수 있다. 톰 크루즈가 수천 개의 영화관을 이용하듯 빌 게이츠는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컴퓨터 대리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빌 게이츠는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대리점은 영업사원과 공간, 다시 말해 고객과 만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는 곧 빌 게이츠가 대리점의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사례에서는 서로 이익을 얻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자가 OPT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 다음 도소매 원칙에 따라 양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 이 방식은 서비스 분야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면 10명의 에이전트를 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블로커의 사례를 살펴보자. 메리라는 에이전트가 한 달에 6%의 수수료를 받고 $200,000 상당의 집 한 채를 판매한다면 폴 브로커의 사무실은 $12,000를 벌게 된다. 계약상 메리는 그 수수료의 절반인 $6,000를 받고 나머지 반은 사무실이 갖는다. 브로커가 이 가운데 절반을 사무실 경비로 쓴다면 그는 메리의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3,000의 순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브로커는 메리에게 인지도, 사무공간, 비서업무, 훈련, 팩스와 복사기, 광고, 보험, 장비,
전화선 등을 제공했다. 그는 메리가 특정한 달에 집을 팔았든 못 팔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제공한다. 반면 메리는 성격 좋고 부지런한 에이전트, 날로 발전하는 영업기술, 친구, 계약, 소개받은 고객, 현장에서 매물 목록을 보여주거나 고객 및 임대인과 협상하면서 보내는 시간 등을 제공한다. 영화관을 이용하는 톰 크루즈,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리점을 이용하는 빌 게이츠처럼 폴 브로커 역시 OPT를 이용하여 메리와 다른 에이전트 9명 그리고 자신에게 부를 안겨주었다. 만일 10명이 한 달에 20만 달러 상당의 집을 한 채씩 판다면 브로커는 3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수천 개의 배급자나 대리점과 도움을 주고받는 영화배우 혹은 컴퓨터계의 거물에 비해 10명의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브로커의 사례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호황을 누릴 경우 브로커의 한 해 순수익은 36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각각의 사례에서 에이전트는 어디까지나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가이다. 사실상 상방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자유롭게 일한다. 즉 에이전트는 자신이 원할 때 일하며 그 누구의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 단지 인센티브만 제공하면 누구나 최고의 생산성을 스스로 끌어내게 마련이라는 것을 활용할 뿐이다. 자기 혼자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넓고 깊다면 여러분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가 중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이다.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이다. 비번인 날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번이기 때문이다. 상점주의는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한다. 물론 믿을 만한 대리인을 고용하여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리를 비운 동안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그 사람의 급료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톰 크루즈나 영화관, 체인점의 소유주는 절대로 직접 매표소에서 표를 팔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빌 게이츠는 동네 컴퓨터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지만 역시 수백만 달러를 번다. 폴 브로커는 일요일 오후 내내 모델하우스에 죽치고 앉아 있지 않지만 수만 달러를 번다. 그 중에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부동산 중개인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단 말인가? 물론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들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일을 많이 실천했다. 나는 그들과 달라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멋진 배우로 손꼽히며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업가이다.
더욱이 운 좋은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 여러모로 운이 없어요. 불평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크루저처럼 잘생기지도 게이처처럼 똑똑하지도 않아요. 기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대가나 천재들의 집단 혹은 내 대신 훌륭하게 일할 에이전트도 없지요. 내가 가진 거라곤 돌봐야 할 노모와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신용카드 대금뿐이고 별로 튼튼하지 못한 벽에다 출세 사다리를 걸치고 힘겹게 오르고 있는 중년 남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 대답을 하도록 하겠다. 첫째, 여러분 모두가 영화나 컴퓨터 분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크루즈, 게이츠, 브로커의 사례가 보여주는 원칙만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아울렛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이 원칙은 영화나 컴퓨터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빌 메리어트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자신의 호텔에 있다. 탐 모나한과 그의 후임자는 전국의 도미나 피자점을 소유하고 있다. 엑손, 셀, 텍사코 등은 전국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아울렛이 있다. 엘비스 플레슬리의 상속인들은 전국 레코드점에서 그의 레코드를 판다. 레이 크록의 상속인들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맥도날드 햄버거 상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독립적인 아울렛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부분에 뛰어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개인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수입의 한계는 없다. 설사 마케팅의 천재라 할지라도 혼자서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다. 더욱이 마케팅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훈련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다른 자질이 필요하다. 혼자서 일하는 의사나 변호사는 종합병원만큼 큰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혼자 일하는 개인은 수입의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혼자서 일한다는 것은 곧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입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수입의 한계에 부딪힌다. 수입의 한계를 없애려면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하지 않지만 부자는 하는 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수입원은 대개 한 가지다. 반면 부유층은 수입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최고 부유층은 네트워크 전체를 소유한다. TV 네트워크의 소유자는 주유소 사장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탄탄하고 주유소 사장은 주유소 직원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신문사 네트워크의 소유자는 신문사 하나만 소유한 회사나 개인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식료품이나 주유소를 여러 개 소유한 사람은 한 개를 소유한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적이며 거의 순수입은 10중 8구 상점이나 주유소 매니저 수입의 수백 배가 넘을 것이다. 폴 브로커가 지금까지 에이전트 10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온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브로커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중개업자보다 일은 더 적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벌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모두 프랜차이즈 소유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샘 윌턴은 윌마트 네트워크를 창조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신뢰를 더 늘어놓지 않더라도 핵심은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한다.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1950년대 초반 레이 크록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맥도날드와 똑같은 상점을 만들어 검증된 시스템을 원하는 사업가에게 팔면 굳이 없는 시간을 쪼개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맥도날드를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탄생하였다. 레이 크록은 새로운 맥도날드 가맹점을 경영할 권리를 팔면서 가맹점의 소유주가 크록의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계약을 맺어 가맹점을 통제하고 그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늘렸다. 어쩌면 레이 크록은 그 아이아코카나 잭 윌치보다 더 훌륭한 사업가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던 시스템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 시스템을 팔고 그 대가로 창업 비용과 연수입의 일정 비율을 받았던 것이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는 개념에서 벗어나자 그의 수입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뻗어나갔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성공이 검증된 성공 시스템을 복제하라는 것이다. 맥도날드가 성공 시스템을 판매한 이유, 피자 배달업체인 도미노 피자, 소규모 올교환소인 지피루브, 24시간 편의점, 자동차 정비소인 마이더스, 치킨점 KFC, 햄버거 레스토랑 웬디스나 버거킹 등 여러 기업이 그 뒤를 따랐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복제하여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수입이 5%씩 증가하고 여러분은 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그런 사람을 20명 정도 더 찾아서 수입을 2배로 올리고 싶을 것이다. 만약 200명을 찾는다면 혹은 2000명, 2만 명을 찾는다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 프랜차이즈라는 아이디어는 삽시간에 목재와 주택 리모델링 업체, 사무용구,
오피스맥스,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미용실까지 확산되었다. 물론 가맹점의 소유주는 권리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당 회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들이고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자영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초기에 레이크록은 시스템을 파는 대가로 그리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성공 사례로 검증되면서 가맹권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지금도 맥도날드 체인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막대한 돈을 치르고라도 성공적인 시스템에 플러그인하여 자영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을 100% 쏟아부어야 하며 가맹점 하나를 가진 소유주는 총판권을 가진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는 인세 수입을 공유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더 좋은 방식을 찾아야 다행히도 그런 방식이 존재한다. 개인 프랜차이즈. 내가 개인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5년 전으로, 그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독립계약자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독립계약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나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다. 또한 집이나 자신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시에는 독립계약자들이 연료 첨가제, 화장품, 세제, 이동통신 서비스, 법률 서비스 플랜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보험과 달리 면허를 내거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난한 사람들의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스템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직원에게 월급이나 부가급여를 주거나 비싼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만 독립계약자에게 돈을 지불한다. 물론 이 시스템은 개인에게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자영사업가로서 일하고 싶을 때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경비를 조절하며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일할 수 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으므로 자기 스케줄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일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프랜차이즈에 가미된 플러스 요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가 등장할 무렵 개인 프랜차이즈의 선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전 시스템에 중요한 플러스 요소를 가미했던 것이다. 일반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인 맥도날드사는 A라는 사람에게 가맹점을 개설할 권리를 주긴 했지만 그가 다시 B, C, D에게 가맹점을 열어주고 수입의 일부를 취할 권리는 주지 않았다. 물론 A가 두 번째 가맹점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회사와 또 다른 계약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었다. 개인 프랜차이저 역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아마추어 사업가들이 난립하여 이 사업에 큰 메리트를 느낀 사업가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일단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기만 하면 그날부터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나 독립계약자인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목 좋은 위치나 눈에 띄는 건물이 주는 이점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비타민, 화장품 혹은 전화 서비스를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바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기를 저하시킨다. 1960년 레이 크록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 맥도날드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결과 성급한 사람들의 경우 시작할 때 그리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 잃을 것이 없었기에 쉽게 사업을 포기해버렸다.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초기의 결심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욱더 사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법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프랜차이즈이다. 반면 맥도날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은 가맹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감히 사업을 접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입비로 50만 달러나 내고 몇 달 동안 시스템을 배운 다음 간신히 가맹점을 개설했는데 어떻게 금방 두겠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무엇보다 맥도날드는 성공적인 시스템이라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햄버거와 도넛 영상이 떠날 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꿈속에서조차 계산원들이 현금 등록기를 여닫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프랜차이즈에는 수입이 없는 동안 시스템에 충실하도록 만들 인센티브가 없다. 우선 초기에는 보잘것없기에 소득이 적다. 또한 초기 투자 자본이 거의 없어 조금 해보고 그만두어도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개인 프랜차이즈의 선구자들이 발견한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 새로운 변화. 맥도날드 본사는 총판권을 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즉, 가맹점보다 총판권을 주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맹점을 열어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것이 어떨까? 결국 개인 프랜차이즈의 선구자들은 각각의 독립계약자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일을 할 권리, 즉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가맹점을 할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만 사업에 뛰어든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일과 마찬가지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 학생들이 법대나 의대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A가 B를 후원하고 사업 자료를 빌려주고 실천을 통해 트레이닝 시키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 B가 보너스를 받도록 도와준다. 그 이유는
B가 일단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고 돈을 벌면 A 역시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맥도날드사가 가맹점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과 사람을 모두 잃지 않는 기발한 방법. 흔히 법률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건 해결 과정과 협상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업무를 감독한다. 몇 년 전 나는 미국 중재협회의 중재자로서 양측에서 총 5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큰 사건을 주관한 적이 있다. 물론 양측 선임 변호사들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 혼자서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을 참석시켜 자신들의 일 처리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신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신참은 꽤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한다. 그러면 신참 변호사들은 왜 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선배들만큼 큰 보수를 주지 않느냐며 투덜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음 맞는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사표를 던지고 자기 회사를 차린다. 그의 전 직장은 스스로 경쟁자를 키운 셈이다. 그가 정말로 능력을 갖춘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을 쩔쩔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협상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보험,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던 부동산 에이전트 메리가 폴 브로커에게 예상 고객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10중 8구 메리는 그 사무실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젊은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이 각각 자기 회사를 세워 떠나면 전 직장과 이들 사이의 감정이 나빠지고 심지어 전 직장은 고객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젊은 직원이 벌이들일 수 있었던 수입과 그들이 훔쳐간 고객에게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수입을 동시에 잃게 된다. 그러나 개인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후원자와 사업자는 계약상 비공식적인 동업자 관계이다. 사업자는 총이윤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으며 후원자 역시 대가를 얻게 된다. 물론 사업자는 젊은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처럼 회사를 떠나 자기 사무실을 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열심히 후원하더라도 훗날 자신의 경쟁자로 돌변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를 참여시키며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 완벽한 사업.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미래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지만 훗날 수입을 발생시킬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완벽한 사업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살펴보자. 1.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한다. 회고나 기업의 경영 방식 혹은 부하 직원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상사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큰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500 미만의 돈으로 시작한다. 대출을 받거나 예금 통장을 깨지 않아도 된다.
3. 재택사업이다. 사무실을 빌리거나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거나 운전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혹은 운전하면서 열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4.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 일주일에 최소한 6번에서 10번, 한두 시간 정도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주말에 일한다. 어떤 직장에 다니든 상관없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기간이 없다. 보험, 부동산, 회계, 의학계와 달리 이상적인 사업에는 돈을 들여 공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없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 직장과 달리 이 사업에서 진행 경비는 대개 세금을 공제받는다. 7. 차별이 없다. 성별, 학력, 인맥, 경영 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하거나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8. 직원이 없다. 인사관리 서류가 필요 없으며 직원 수당을 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무능한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된다. 9.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몇 년 전 폴 게터가 말했듯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사업이다. 10. 특별한 판매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 이는 판매를 비롯해 사업의 다른 구성 요소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경험자가 지원한다. 이 후원자는 정신적, 실천적 지도자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그 대가로 재정적인 이익의 일부를 취한다. 12. 풍부한 인쇄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간복제 시스템이다. 사업자 그룹을 구축하여 그들을 도움으로써 수입을 얻는 시스템으로 몇 년이 지나면 힘들이지 않아도 이러한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13. 외상거래나 수급 문제로 속 썩을 일이 없다. 이 사업은 고객에게 대금을 받는 즉시 보상을 지불하는 체계이다. 14. 법적 책임이 거의 없다. 직원이 없으니 대리 책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사업에서는 직원이 잘못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고용주인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다. 15. 수입 잠재력이 무한하다. 최소한의 임금만 제공하는, 다시 말해 수입 잠재력을 제한하는 직장과 달리 이 사업에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입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지한 검토의 순간. 실제로 이처럼 완벽한 사업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서 벌었던 돈보다 부업으로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여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교통비, 식사비 등 매일 쓰는 경비를 한번 확인해 보라. 더불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은 안전한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임금이 25% 오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안정을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라. 이 사업은 환상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야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진정한 기회이다. 정거를 누비며 날아다니는 타자는 다음 나무 줄기를 확실히 잡고 나서야 그때까지 잡고 있던 줄기를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강으로 떨어져 악어밥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히드라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수입원이 생길 때까지 현재의 수입원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부업을 통해 적어도 현재 월급만큼 벌 때까지는 절대로 사표를 던지지 말라. 감사합니다.